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이걸로 우리는 사진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선 하나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를 뚫고 순식간에 전달되는 걸까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자, 오늘 바로 그 무선 통신 뒤에 숨겨진 기막힌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무선 통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약속 같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그 물리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 시작은 아주 간단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그 물결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잔잔한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퐁당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동그란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저 멀리 떠있던 나뭇잎이 그 물결을 만나면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돌이 나뭇잎을 직접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움직임이라는 정보가 전달됐죠. 이게 바로 파동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무선 통신에 가져와 봅시다. 파동을 처음 만들어낸 그 돌멩이, 이게 바로 전파를 쏘는 송신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물결이 퍼져나간 물은, 그렇죠, 전파가 날아가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물결을 감지해서 흔들렸던 나뭇잎, 이게 바로 신호를 받는 수신 안테나인 셈입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게 딱 들어맞지 않나요?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중반에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수학적으로 먼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인 1887년에 헤르츠가 실험으로 진짜 있네? 하고 증명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르코니가 자, 이걸로 멀리 소식을 전해보자 하면서 지금의 무선 통신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시작해서 실험을 거쳐 실용화까지 이어진 거죠. 자,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어요. 파동을 쏴서 보내면 되는구나.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여기서 첫 번째,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름하여 15km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목소리도 공기를 흔드는 파동이잖아요. 그럼 그냥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그 신호를 바로 안테나로 슝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복잡하게 해야 하지? 근데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15km. 네, 10m가 아니고 15km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목소리 같은 낮은 주파수의 신호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쏘려면요, 그에 맞는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 길이가 무려 15km나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서울에서 과천까지 닿는 길이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거대 안테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주 우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힌트가 바로 우리가 봤던 고등학교 수학책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진폭 변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AM, FM 하잖아요? 바로 그 AM이에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 목소리처럼 느리고 힘없는 신호는 멀리 못 가니까 이걸 아주 빠르고 힘센 운반선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 운반선을 전문용어로 반송파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주파수가 엄청 높아서 아주 작은 안테나로도 저 멀리까지 슝 하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운반선에 실어 보내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냥 종이 편지를 창밖으로 휙 던지면 바로 앞에 뚝 떨어지겠죠? 근데 이 편지를 아주 빠른 배송 드론에 딱 붙여서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있는 여러분 집까지 정확하게 배달되겠죠? 여기서 편지가 제 목소리고 드론이 바로 그 반송파인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날아가는 녀석한테 업혀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드론이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렇죠. 드론에서 편지를 떼어내야죠. 이 과정을 복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신기에서는 시끄러운 드론 소리, 즉 반송파는 싹 걸러내고 그 안에 담겨있던 진짜 내용물, 바로 제 목소리라는 편지만 쏙 꺼내서 듣는 거죠. 오케이,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목소리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서 변조 보내고 받은 다음에 다시 분리한다. 복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싣는다, 분리한다.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대체 어떻게 기계 덩어리인 전자회로가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자회로가 어떻게 신호를 곱하기 하고 또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요?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마법이 딱 두 가지 핵심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곱하기. 이건요,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엄청나게 빠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위치로 반송파 신호를 목소리 신호의 리듬에 맞춰서 미친 듯이 껐다 켰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곱하기의 효과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 골라내기. 이건 공진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요. 그네 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밀어주면 그네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죠. 회로도 똑같아요. 딱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가 들어올 때만 쿵 하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잡신호는 다 무시하고 원하는 신호만 딱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선통신이라는 건요, 한쪽에는 신호를 어떻게 실어 보낼까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치열한 공학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완벽하게 만나서 만들어낸 정말 멋진 합작품인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와 규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M 방식은 어떻게 보면 무선통신의 할아버지격이에요. 아날로그 시대의 기본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5G나 와이파이 같은 최첨단 디지털 통신은 완전히 다를까요? 아니요. 핵심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운반선에 실어서 보낸다는 이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그 방법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복잡한 수학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들 좀 보세요. 행렬, 복소수, 다항식 인수분해, 조건부 확률까지. 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했던 그 모든 수학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해한 그 간단한 실어보낸다는 아이디어 위에 이렇게나 거대한 수학의 성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단순해 보였던 원리들, 그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 속에 숨어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